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을 했을 때 자살을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뭐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치밀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순간적인 10분 동안의 어떤 자살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어떤 자살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변집사입니다. 오늘은 삼성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 허현정 원장님과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서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업무를 하다 보면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질문과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좀 센 질문이긴 한데, 조현병이란 어떤 질병이고 자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해서 자살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질병이고요. 스키조라는 말은 찢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렌이 이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 외국의 의학 용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분열된 병이라고 하니까 막 이중인격 이런 뜻으로 좀 오해를 사기가 쉬웠어요. 아무래도 그 단어 하나로서의 의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완전 직역인 거죠. 우리가 점심을 누가 마음의 점 이렇게 이해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실제로 어떤 병이냐고 하면은 사람의 어떤 감각을 지각하는 것, 그리고 지각해서 인지하는 것, 인지해서 감정을 느끼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사람은 외부에서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이해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조화롭게 짜여져 있는데요. 그러한 유기적인 그 생각의 체계나 흐름들이 조화를 못 이루고 악기의 현이 하나씩 툭툭 끊어진 것처럼 현이 조율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오히려 실제적인 조현병의 정의랑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들이 감각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일 때 이제 틀어져서 생기는 게 환청, 또 생각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망상, 그런 거는 이제 딱 티가 나는 증상인 거고요. 사실은 티가 나지 않게끔 이제 논리가 흐름이 좀 깨지어서 생각이 협소해진다거나 의욕이 떨어져서 심드렁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니까 뭘 안 하고 자꾸 은둔을 하게 된다거나 감정을 느끼는 게 무감동해지거나 이런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증상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울증에 비해서 이제 자살률이 더 높으냐 이런 부분은 통계가 있어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살률 통계가 있었는데요. 10만 명당 인구별 자살률을 비교를 해본 통계가 있는데, 통계에서 조현병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07명으로 우울증 환자의 인구 10만 명당 397명보다 자살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제 유병률 자체가 우울증 인구는 유병률이 한 10% 정도 되고 조현병 환자분들은 유병률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망자 수는 우울증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유병자 수에 비해서 자살의 확률은 조현병이 더 높은 건가요? 경하게 조금 더 높기는 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저희가 궁금했던 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통계나 설명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자살에 대한 위험도를 체크하는 그런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예측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을 할 때 좀 충동성이 있다거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폭력적인 성향, 이게 다 충동성 안에 들어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도를 좀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을 했을 때 자살을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뭐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치밀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순간적인 10분 동안의 어떤 자살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어떤 자살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동성이 있다는 것은 자살 충동이 올라갔을 때 자살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한 가지는 단순한 우울증보다 양극성 장애나 물질 사용의 문제, 알코올 사용 문제, 성격 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더 높다 보니까 충동성의 억제가 잘 안 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하는 분들은 우울증 외에도 다른 공존된 정신과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살의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양극성 정동 장애가 네. 이제 2번 정도 나왔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양극성 정동 장애는 이제 흔히 말하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과 또 정상인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한 상태인 그 느낌과 그 흐름에서 더 심해졌을 때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 되듯이 스펙트럼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울함과 또 조울증은 또 어떠한 스펙트럼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울증만 경험하는 경우에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우울증을 여러 번 경험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조증, 즉 기분의 고양감이나 좋은 느낌, 불필요한 정도의 다행감, 과대한 사고, 또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수면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증을 경험을 한 경우에는 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만 경험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분의 변동성이 큰 체질, 또 조금 우울하지 않을 때는 과도하게 활달한 그런 경향성, 또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